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매번 나만 느껴. 나만 진심이었지 또. 오늘은 책 얘기할 겁니다. 책 얘기할 건데 제가 원래 제너럴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제너럴 준비가 안 돼서 오늘 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을 가는 날입니다. 날짜 맨날 바뀌어요, 책마다. 근데 5월이죠? 5월에 독서 모임은 5월 24일 토요일 지금이고 5월의 책은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할 건데 일단 제가 독서 모임 하나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 모임 오프라인으로 이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 제가 있는 공간이 청년 창업자들이 있는 지원 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각자 읽으시죠. 각자 읽으시는데 이제 옆집 AI 사장님이 책 어떻게 읽어요? 무슨 책 읽어요? 나도 책 읽어야 되는데 약간 요즘에 책과 명상에 관심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책을 열심히 읽고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론 그나마 저랑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찐으로 책을 매주 다른 책을 읽고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이고 저는 좀뭐 요즘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명상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하고 매일 기록을 하려고 하고 뭐 명상을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상 어플도 소개시켜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선생님이 독서 모임이랑 명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 열심히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또 이제 저도 하고 싶어요 해서 다섯 명이서 이제 매월 하나씩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토론이나 읽은 것들, 뭐 인사이트를 공유해보자. 이렇게 해서 독서 모임이 하나가 더 결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청풀 이 센터에 있는 사장님들, 뭐 자격이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자리가 잡히고 이러면은 표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오픈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제가 또 독서 모임 그나마 경험이 좀 있고 전 모임이 끝나면 기록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 기억력이 진짜 좋지가 않아서 휘발이 돼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이제 그 책에 관련된 좋았던 구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짧은 저의 소회를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고 좋았던 구절은 뭐다 이렇게 좀 독서 모임 기록을 제가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인스타나 스레드에도 뭐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지라기보단 공유죠. 네,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에 대한 이 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래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가분한테는 조금 뭐 죄송하려나? 근데 이분이 뭐 취향에 관련된 책을 썼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책을 잘 고른다?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달라도 웬만하면 재밌게 읽는 편이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분석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읽는 편이에요. 영화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편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편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근래에 들어서 뭐 제가 근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일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록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몇몇 부분, 그러니까 저는 심하면
문장 넘게,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 아예 이 페이지를 다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놓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되게 좋았어 하는 부분이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책의 절반 이상을 캡처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뭐 아예 없진 않았고, 한 세네 군데 정도가 있었나?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 나름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 그래서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취향이 어떻게 계급이 될까? 라고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일단 저도 5월에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었고, 네, 간단하게 이제 책 리뷰를 써놓으신 다른 블로그 한두 개를 살짝 봤는데, 어떤 분이 취향이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가 아니라 계급이 어떻게 취향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일단은 이거는 프랑스의 학자 브르디위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많이 배경으로 쓰시고 그 내용이 되게 많고 본인의 그러니까 부르디유의 구별짓기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야기, 본인의 삶을 좀 녹여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취향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본의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서 뭐 사회자본, 무슨 자본, 뭐 그런 자본들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취향이 결정이 되는지, 뭐 이런 취향 소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약간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뭐 자기의 가구라든지 이렇게 그게 소비가 어떻게 취향이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취향 계급,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취향 독립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좀 공고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좀 느낀 부분이 있었고, 조금 더 내가 진짜 낭만적으로 취향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조금 아까 그 말한 좀 개념적인, 이념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읽힐 수가 있겠구나라는 지식은 있었어. 근데 이분의 어떤 취향이나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저랑은 별로 맞지가 않았어요. 맞지가 않다? 막 별로야, 막 이건 아닌데 제 기준 좀 라이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뭐랄까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좀 저한텐 가벼워.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5월의 책으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좀 아깝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그래도 뭐 200페이지 가까이 읽었던 것 같은데, 한 세네 번 정도 진짜 재미없다.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읽었습니다. 죄송해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았던 부분을 제가 캡처한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서 그걸 좀 읽어 드릴게요. 그 부분은 너무 좋았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이제 인용을 했던 부분이라 이 작가의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인용도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 녹아 있으니까 이분이 인용을 하셨겠죠. 뭐 그렇기는 한데, 아비투스의 개념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을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의미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서 좋았던 부분은 이제 솔직함에 대한 얘기였어요. 타인에게 얼마나 솔직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에, 이분은 내가 투명하지만 뭐 아니야. 투명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솔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타인한테 모든 걸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의 얘기를 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밀한 자기만의 방,
사적인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꽤 솔직한 편이고, 물론 저도 뭐 100%다 나를 까지집어서 뭐 말을 하진 않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상대방한테 폭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거칠애를 좋아하지 않고, 좀 틀에 박힌 말이나 좀 돌려서 말하는 게 굳이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 취향이라는 단어를 쓰다면 제 취향은 아니라 좀 솔직한 편인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부분은 장폴 사르트랑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그 커플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연인 사이면서도 따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을 따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깨붓깨붓을 많이 한 커플일 거야, 아마. 저도 잘은 모르는데 되게 좀 독특한 관계를 맺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깨붓깨붓하면서 헤어졌지만 결국 죽어서는 나란히 묻히기를 원했다고 해요. 젊을 때 약간 독립적이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도 죽어서는 나란히 묻히기를 원했다. 그래서 되게 고비가 많고 잘 안 맞았는데 둘을 마지막까지 하나로 묶어준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계가 흔들리던 시절에 보부아르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는 나의 영혼을 이해해주고 나의 지성을 발견했으며 성장시켜준 사람입니다. 그와 나누는 대화를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대요. 근데 나는 이 글이 되게 좋았어. 이게 나의 영혼을 이해해주고 나의 지성을 발견해주고 그로 인해 성장을 시켜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특별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이 막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 이성 관계가 복잡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면이 있어도 나의 영혼을 이해해주고 나의 지성을 발견해주고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좋았든 나빴든. 근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해. 그러니까 누군가와 거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되게 특별한 대화를 우리는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많고 이 일을 하는 것도 그래서 좋기도 해요. 이게 저도 그분한테 어떤 특별한 한마디, 인생의 한마디를 남겨주는 그런 사람인 적도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을 목격하면서 많은 성장을 합니다. 정말.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이 되게 잦은 만남, 그러니까 잦은 인연이면 그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되게 풍성하고 풍요롭죠.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그 가치를 떠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런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되게 1대1의 어떤 결혼주의자의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오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도 캡처를 해서 제 개인 SNS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냥 나를 마찬가지겠죠. 저를 스쳐 지나간 많은 인연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잊지 못할 어떤 순간이나 뭐 대화,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한순간이야. 약간 그럼에도 막 그렇게 막 미치도록 좋아하고 막 이 사람밖에 없다고도 헤어지고 다 그냥 지나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그 영화 또 지금 생각이 나요. 제가 자다가 이 책이 참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 책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저 문장이 되게 좋았고, 제가 영화도 보는 거 좋아하고 옛날엔 독립영화 같은 거 또 진짜 예술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영화 다 잘 보는데 영화 보다가 잤던 영화가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영화 뭐지? 제목을 내가 까먹었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진짜. 애랑이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야지. 요즘에 그 영화 되게 생각났어. 지금 캡처해놨어. 근데 제목이 안 나와 있네. 그 영화 있잖아요. 짐 캐리랑 케이트 윈슬렛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막 약간 그 영화 있잖아. 알죠,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어. 그래서 죄송해요. 그 영화에 그 왓챠인가 가차인가 전 잘 모르는데 영화에 한 줄 평을 쓸 수 있는 리뷰 한 줄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그런 게 있나 봐. 있잖아요. 뭐죠? 그죠?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 리뷰를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면 속눈샘 치고 다시 사랑을 믿어볼까 했던 영화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다 잤는데 이 한 줄 평을 보고 이 영화를 다시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는셈 치고 다시 사랑을 믿어볼까? 했던 영화. 그래서 내가 봤던 보다 잠들었던 그 영화와 줄거리는 또 리뷰를 봤거든요. 그 리뷰를 봐도 왜 이 사람한테는 다시 사랑을 믿어볼까? 한 번 더 속아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걸까? 이게 좀 궁금해서 리뷰를 너무 예쁘게 쓰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 리뷰가 가끔 생각나요. 뭔가 막 그것도 생각나고, 내 이름은 김삼순? 그 영화 대사 중에 이제 반짝반짝한 순간들은 가고 무덤덤해질 텐데 그래도 너 삼순이한테 갈 거냐? 이제 그 남자 삼식인가? 그 남자한테 막 말을 해. 려원이 울면서. 그때 려원 너무 예뻤잖아. 진짜 첫사랑의 대명사였잖아. 나도 진짜 려원 막, 저 여자를 어떻게 버리냐. 막 이랬는데 려원이 막 그 남자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반짝반짝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덤덤해진 것처럼 삼순이도 너한테 그렇게 될 거다. 근데 너 갈 거냐? 이러면서 울면서 막 현빈한테 말해. 근데 현빈이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막 그거 진짜 그 영화가 아니 그 드라마가 20년이 넘었나? 근데 지금도 되게 생각나. 그 장면이. 사람은 죽을 걸 알지만 그래도 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차거든요. 근데 뭐라고 못하겠어. 왜냐면 현빈이라서 뭐라고 못하겠는 게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이라서. 어차피 이렇게 내가 마음을 줘봤자 다 끝나면 막 이 감정 소모하는 거고 그런 마음에서 좀 두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삼식이의 말을 떠올립시다. 우리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길인 거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고 점점 죽어가는 거고 뭐 염세적으로 생각하자면 허무주의에 빠지자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을 걸 알면서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사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거에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과정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어차피 죽을 거를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잘 안 됩니다. 체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멘탈도 막 갈리고 이럴 때가 많아서 안 그러려고 안 그러려고? 그러니까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죠. 뭐하러 굳이 사람들을 만나, 뭐하러 굳이 더 노력해, 뭐하러 굳이 아등바등하게 해. 약간 이러긴 하는데 삶의 유한성을 좀 상기시키면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생으로 제 삶을 완성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아, 다음 생에, 뭐,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 뭐, 그런 건 없어요. 이번 생이 지나면 나의 어떤, 나라는 존재, 에고는 해체될 것이고, 다음 생이 있다 한들 이번 생의 저를 기억 못 하겠죠? 전생의 저를 기억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번 생으로 완성시키고 싶고, 그러려면 더 나은 제가 되고 싶고,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타로를 보려고 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시고 죽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 그리고 그게 10년 뒤인지 50년 뒤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순간을 충실히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랑이었습니다.